청주시 곳곳에서 수돗물 단수 사태와 흙탕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로 했는데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충청북도가 민선 8기 출범 2년 만에 투자 유치 금액이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목표 금액을 100조 원으로 늘려잡고 좀 더 다각화된 투자 유치 전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청주 경기 개최가 확정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18일에 있는 키움과의 첫 경기의 온라인 예매는 5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장애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취업을 돕기 위한 박람회가 충주에서 열렸습니다. 미취업 장애인과 졸업을 앞둔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 체험과 현장 면접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청주시 곳곳에서 수돗물 대규모 단수 사태와 흙탕물 피해로 인해 주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는데 어떤 해결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시 율량천 제방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상수 관로가 터지면서 수돗물이 솟구쳐 나옵니다. 굴착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상수관로 이음부가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 인근 율량동과 내덕동, 모충동 등 9개 지역에서 단수 등 수백 건의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청주시는 파손된 상수 관로에 대해 하루 만에 복구 작업을 완료하고 각 가정으로 수돗물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3년간 청주 지역 상수도 사고 건수만 40여 건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에도 오송 지역 아파트 상수도에 흙탕물이 유입되면서 수천 세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이 복구 작업이 늦어져 늑장 대응이란 비난도 받았습니다. 사용하기가 이제 힘드니까 먹는 것도 안 되고 뭐 씻는 것도 안 되니까 친구네 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씻고 먹고 하고서. 청주시는 최근 상수관로 파손에 따른 단수와 흙탕물 피해 사고가 잇따르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우선 피해 지역 행정복지센터 등에 병무를 배부하고 이동이 어려운 개인에게 직접 배달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날 청주시 내덕동 일대 단수 사태 발생 이전에 이범석 시장이 상수도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주문이 있었던 점에서 과연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상하수도관로 지리정보 시스템, 이른바 GIS의 완전한 구축이 우선적인 대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80년도 이후에 이전에 매설된 관로를 간망에 등재를 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에서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단수와 흙탕물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수도 관련 공사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충청북도가 민선 8기 출범 2년 만에 투자 유치 금액이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와 바이오, 2차 전지 기업의 통큰 투자가 뒷받침됐기 때문인데요. 충청북도는 기업 투자 목표 금액을 100조 원으로 늘려잡고 좀 더 다각화된 투자 유치 전략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민선 8기 공약 가운데 하나인 기업 투자 유치 목표는 60조 원. 충청북도는 출범 2년 만에 목표액의 80%가 넘는 50조 원의 기업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등 반도체와 2차 전지, 바이오 분야 기업에서 투자가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SK하이닉스는 청주를 신규 디램 생산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20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공식화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오창의 차세대 배터리 공장 증설을 위해 4조 원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첨단 산업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소위 BBC라고 하는 여기에 집중해서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투자업체 수는 약 900개 정도. 예상보다 빨리 투자 유치 성과를 거두면서 충청북도는 목표액을 100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반기 투자 유치 금액의 80%가 대기업과 제조업에서 나왔는데 하반기에는 스타트업과 AI 농업 등 여러 방면에서 성과를 낼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과 같은 신산업과 연구 중심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충청북도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제조업 중심이고 양적으로 많이 투자를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그 R&D 기능이라든지 이런 그 고부가 가치의 활동, 그다음에 창업 기업 이런 쪽에 한편 충청북도는 전반기 투자가 청주에 집중된 것을 감안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해 지역 편중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CJTV 김세희입니다. 충청북도가 어제 의원급 의료기관과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오는 18일 정상 진료와 당일 휴진 시 오는 13일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모두 977곳의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와 각 시군에서 요청한 병원급 의료기관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의 청주 경기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3경기와 오는 8월 3경기를 치르는데 첫 경기 온라인 예배는 5분 만에 모든 좌석이 매진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BO와 한화 이글스, 청주시 관계자들이 청주 야구장 외야 펜스부터 파울존을 둘러봅니다. 이번 시즌 청주에서 프로야구 6경기 개최가 확정되면서 마지막 현장 점검을 벌이는 겁니다. 그동안 지적받았던 사안들을 모두 보완해 합격점을 받았고 이제 실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개선해 놓은 상태가 구장의 필드를 전부 다 갈아서 새로운 야구장처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크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감소했을 거라. 자동 볼 판정 시스템인 ABS도 설치해 구현해봤는데 정상 작동했습니다. 지난주 대학야구 시범 경기에 이어 이번 주말 독립야구단 2경기를 통해 실전 점검이 진행됩니다. 청주 경기가 배정된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는 18일부터 키움과의 3연전 가운데 첫 경기의 온라인 예매는 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전체 8,700석 예매가 진행됐는데 내야 지정석부터 외야 좌석까지 모두 매진됐습니다. 현재 한화 이글스의 선발 로테이션을 따져보면 청주 3연전 가운데 한 경기는 류현진이 선발 등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 만에 한화 이글스 경기가 청주에서 열리면서 야구 팬들은 다음 주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CJTV 박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일 텐데요. 장애 인식을 개선하고 구인 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가 충주에서 열렸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진 표준현 씨는 올해 초부터 학교 기숙사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병마로 쓰러진 후 한동안 경제 활동을 못해 힘겨웠는데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생겨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매일 놀고 되게 아파가지고 맨날 일도 못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나마 이거라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죠. 저희가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보이지 않는 데까지도 너무 깨끗하게 일을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 전 직원 모두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는 제한적인 게 현실입니다. 지난해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7.2%로 2020년에 비해 7.7%포인트 증가했지만 전체 인구 취업률인 63.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역사회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취업을 돕기 위한 박람회를 충주에서 개최했습니다. 미취업 장애인과 졸업을 앞둔 장애 학생이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 체험과 현장 면접의 장을 마련한 겁니다. 충주에 열렸을 때 되게 좋다고 일단 생각을 했고 일단 이런 경험은 저도 처음이라서 한번 경험을 쌓자라는 마인드로 일단은 와보게 된 것 같습니다. 채용을 통해서 직업을 갖게 되면 그렇게 꾸준하게 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충북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구인 기업의 참여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장애 인식 교육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장애인 고용률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좀 인식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관에서는 인식 개선 교육이나 아니면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을 통해서 국내 등록 장애인 수 264만 명. 이들의 자립을 돕는 맞춤형 일자리 개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충북도에 패소해 억대 소송 비용을 떠안게 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비용 전액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북도가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동의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유가족과 부상자는 1억 7,700만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면제받게 됩니다. 암석에 새긴 글을 명문이라고 하는데요. 울진의 관광명소 성류굴에선 5년 전 삼국시대 것으로 보이는 명문이 발견된 후 지금까지 200여 개가 확인됐습니다. 우리 역사서에 없는 인물이나 사건이 적잖아 정밀조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와 울진군이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TBC 양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류굴은 2억 5천만 년 전에 생성된 석회암 동굴입니다. 지하 금강으로 불릴 만큼 기묘한 종류석과 석순, 석화들이 자리하고 54종의 동물이 서식할 정도로 자연생태적 가치가 높아 1963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이곳에서 명문이 발견된 건 2019년 3월. 25자로 된 글의 내용은 560년에 신라 진흥왕이 보좌진들과 함께 다녀갔다는 겁니다. 이후에도 당나라 연호를 비롯한 연도 관련 표기, 신라의 승려 이름과 관직명, 화랑 관련 내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기도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까지 이어지고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등 역사서에 나오지 않는 기록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명문이 200개를 넘는데 전문가들은 훨씬 많을 것으로 봅니다. 편린이지만 이 편린이 짜맞춰지면 하나의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기록들이 거기서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이유로 국가유산청이 전수조사를 계획했지만 코로나 사태 등으로 미뤄지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와 울진군이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4년으로 예정된 조사는 사진 촬영과 3차원 스캔, 자료 판독과 정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중조사도 합니다. 유산적 가치가 높으면 세계유산으로 어떤 등재의 움직임을 해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 조사의 의미는 있다라고. 성류굴은 울진군이 지정한 1976년 이후 2천만 명 넘게 다녀갔을 정도로 동해안 대표 명소입니다. 자연유산에 이어 역사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명문조사가 완료가 되면 역사적 문화유산 자료를 이 방문객 센터에다가 담아서 성류굴을 자연과 또 역사 문화가 함께하는 동굴 명소로 각광을 받고 국가유산으로 잘 보존할 계획입니다. 어쩌면 알려진 것보다 알려질 게 더 많을 수 있는 이번 전수조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BC 양병훈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분양가 영향으로 도내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충북 지역 미분양 주택은 지난 4월 기준 3,679채로 전달보다 22%인 666채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도내 청약 광풍을 이끌었던 청주시에서도 공공주택 미분양 물량은 1,131채로 전달보다 185채 늘었습니다.
청주동물원에 국내 최초로 야생동물의 건강검진 과정을 볼 수 있는 야생동물 보전센터가 들어섭니다. 청주시는 오는 11월까지 7억 4천만 원을 들여 야생동물 외과 수술과 건강검진, 멸종위기종 생식세포 냉동 동결 등의 시설을 갖춘 192제곱미터 규모의 야생동물 보전센터를 조성합니다. 야생동물 보전센터는 생명 존중 정신과 관람 테마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고 청주시는 밝혔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과수화상병 3건이 추가되면서 도내 누적 발생 건수는 57건으로 늘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음성군 음성읍 2곳과 원남면 1곳 등 과수원 3곳에서 신고된 과수화상병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도내 과수화상병은 지난달 13일 충주시 동량면 사과농장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5개 시군 57건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 규모는 24.53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작가가 함께하는 기부전시회 꿈의 비행이 오늘 16일까지 한국공예관에서 열립니다. 충북문화재단의 생활문화동호회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지역 예술단체인 예가미 작가들이 장애인 작가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재능 기부로 마련됐습니다. 판매 수익금의 50%는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 기부되며 여성 장애인의 자립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음성 품바 국수거리가 매월 11일을 국수 먹는 날로 정하고 2,000원씩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음성시장 내 품바 국수거리에 자리한 음식점 13곳이 대상으로 오늘부터 매월 11일마다 할인가가 적용됩니다. 음성 품바 국수거리는 지난 4월 정식 개장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충북 개인택시조합에서 1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비 직원 4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조합에서 10여 년간 일한 A씨는 회계장부가 수기로 작성된다는 점을 악용해 거래 명세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제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